다른 것들은 아직 구체화되지가 않았어요. 프로젝트들을 다 보면은 온도 파이낸스를 봤을 때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 드디어 이니시에이티브를 제대로 거는 프로젝트가 하나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AI 섹터에는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소신 발언을 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국채라든지 뭐 사모대출 이런 데만 딱 묶여 있지만 앞으로 가야 될 수 있는 어떤 범위들이나 올릴 수 있는 자산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RWA의 대표 주자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온도 파이낸스를 많이 좀 꼽고 있고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포퓰러스 리서치에서 온도 파이낸스 관련된 보고서를 좀 일찍 발간하셨습니다. 네. 그 작년에 이제 발간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 상품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좀 복잡한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온도 파이낸스의 전체적인 작동 원리와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가 투자의 어떤 가치를 지니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출연하셨던 스티브 김남욱님께서 작성을 하셨고, 네. 저희도 온도 파이낸스를 봤을 때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 드디어 이제 좀 뭔가 이니시에이티브를 제대로 거는 프로젝트가 하나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토론을 하고 남욱님께서 아티클을 쓰셨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동 원리는 그냥 하이 레벨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무래도 미국 국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보니까, 네. 되게 규제 같은 거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이제 좀 복잡할 뿐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그 기준이 있어요. 그냥 적격 투자자 혹은 적격 그 나라, 그걸 지원하는 나라인가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KYC 프로세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살 만큼의 그런 재화를 입금을 하고, 이제 그 입금을 통해서 뭐 USDY나 아니면은 다양한 온도 파이낸스에 있는 그 상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거를 당장에 트레이드업을 하게 안 해주고, 그거를 샀다는 증서 발행과 함께 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이 한 4-50일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유예 기간이 풀리면 이제 그 자산이 진짜 내가 트레이드업을 하기 자유롭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구조죠. 네. 그래서 그 1년의 과정들이 되게 그 현실 세계의 그런 규제 컴플라이언스와 같이 맞물려서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프로세스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되게 온도 파이낸스가 되게 좋은 스타트를 끊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향후에도 네. 뭔가 계속해서 좀 어떤 유의미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규제를 얼마나 준수를 하고 그걸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확대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온도 파이낸스가 가지는 의의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미국 국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없던 사람들 혹은 국가들한테 그런 것들을 열어준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는 인터넷만 있으면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만 잘 갖춰지고 어느 정도 교육이 뒷받침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온도 파이낸스가 자체가 가지는 엄청난 그런 어떤 상방보다도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유스 케이스로서의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저는 가치를 두는 편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들을 처음 어떤 개척하는 어떤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도 네. 또 어떤 중요한 어떤 가치를 확보를 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온도 파이낸스 외에 뭐 많이 알려져 있는 RWA 프로젝트가 사실은 좀 없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은 온도 네. 파이낸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외에 또 이사님께서 조금 뭐 이건 역시나 투자의 관점은 아니고 네. 좀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RWA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는 온도 파이낸스나 이제 메이커다오가 있을 것 같고, 메이커다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플룸 네트워크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지 좀 더 트래킹을 하면은 좀 더 RWA 섹터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온도 파이낸스랑 메이커다오랑 플룸 네트워크. 그 세 가지 정도. 자, 그럼 RWA 섹터를 정리를 해봤고 AI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사실 일부에서 AI 코인과 관련해서 이사님께서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4부에서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AI 코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되게 좋은 내러티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AI가 뭐 비단 크립토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섹터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아이디에이션이나 아니면 논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크립토와도 분명히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또 베팅을 하는 VC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 프로젝트가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좀 분류부터가 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렌더라든지 뭐 아카시 같은 프로젝트가 GPU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다, 이 정도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이외에 뭐 비텐서부터 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국내에서 인기 있는 뭐 델리시움이나 뭐 더 그래프 뭐 이런 프로젝트들 상당수의 AI 프로젝트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는 다들 모르시는 현실인데 어떤 식으로 AI 섹터를 분류해야 되고 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AI 섹터가 워낙 갑자기 급격하게 또 주목을 받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내러티브를 갖고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리서처 분이랑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언제 정도 정리되시는 건가요? 한 8월쯤에 릴리즈가 될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분류하고 있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진짜 100몇 개가 넘거든요. 100몇 개가 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가장 지금 말이 되는 내러티브는 일단은 연산 영역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 모델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모델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학습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좀 저장을 하고 또 공급을 하는 그런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은 아직 구체화되지가 않았어요. 프로젝트들을 다 보면은 일단은 닥스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또 제가 드는 생각으로는 저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 업계 하기 이전에 엔지니어로서 조금 커리어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AI에 조금 몸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AI를 굳이 블록체인에 적용을 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퀘스처닝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리서처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AI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가 블록체인이 좀 지향하는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뭐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진짜로 AI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본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우리의 방식대로 쌓고 우리의 모델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기믹들을 섞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제품을 만들 터인데 그건 굳이 대중들한테 민주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거를 뭐 공급해 줄 사람은 많을지언정 그걸 진짜로 수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들고, 그나마 제가 좀 바이어블 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연산 프로토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델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 없이 그냥 컴퓨팅 리소스, 유유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자기들의 그런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다면, 혹은 가장 먼저 수요가 있을 것 같은 건 그런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웃긴 게 뭐 아카시나 아니면 아이오넷이나 이런 걸 보면은 또 그렇게 막 싼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경쟁력이.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뭐 창출하고 있는 가치나 혹은 만들고자 하는 비전에 대해서
좀 바이어블 하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들 그 토크노믹스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인센티브가 갖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라서 되게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맞고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이게 채택되는 거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AI 섹터에는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소신 발언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 대표 이제 이사님 발언 말씀 주신 것들 정리 좀 해보면은 세 가지가 연산, 알고리즘, 데이터 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연산 영역이고 그리고 이 영역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프로젝트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뭐 렌더나 아카시와 그리고 이 아이오.넷 요 세 가지 정도가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그래도 가시적인 어떤 가능성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별로 그렇게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 자체는 뭐 많이 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I와 RWA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가장 주목하고 계신 섹터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블록체인이 왜 쓰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서야 프로젝트들을 개별 단위로 많이 봤는데 사실 그 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인프라와 현실의 인프라를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표준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봐왔어가지고 진짜 그런 뭐랄까요 좀 미들웨어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좀 진짜로 우리가 유스케이스로 활용할 만한 아까 말씀드린 페이먼트나 아니면 RWA 프로젝트 같은 섹터들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도 개인적으로 RWA 섹터를 좀 중요하게 확실히 보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 질문 전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한 2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알트코인 투자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내러티브는 늘 동일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시장의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인 네트워크나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도 새로운 내러티브로 이제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신규 레이어 1 프로젝트 중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해당 프로젝트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두 프로젝트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줘서 저희 역시도 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세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좀 긴밀하게 좀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제 사실 세이 네트워크가 가장 그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민첩함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이 네트워크가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병렬 EVM 처리를 통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모나드에서 먼저 밀었던 내러티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줬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임팩트가 큰 정도의 그런 내러티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러티브 자체만으로 보면 사실 세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좀 희석이 되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세이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건 되게 민첩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 세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거에 빠른 파이널리티를 위해서 되게 기술 스택을 최적화를 해서 설계를 했어요. 근데도 이제 시장의 그런 트렌드 캐치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서 그 Parallelized EVM이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를 빨리 흡수를 해서 그걸 단기간 안에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캐치하는 그런 능력과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능력까지 갖춘 팀이라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세이 네트워크가 지금의 상황 좀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이니시에이티브를 좀 전개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세이 네트워크에 좀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 평가가 조금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셀레스티아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셀레스티아도 사실은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특히나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 에어드롭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GTM 전략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이프를 받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더리움이 점점 더 그 데이터
availability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많은 롤업들이 생겨나면은 네. 더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대체 DA 레이어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셀레스티아가 그런 점을 셀링을 해가지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저는 셀레스티아 생태계도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셀레스티아가 가진 내러티브는 아직까지 저 개인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얘네들이 생태계를 좀 잘 구성을 해 나가는지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이거 셀레스티아 좀 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르테미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대체 DA 레이어로서 지금 계속해서 점유율들이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셀레스티아는 이런 부분에서 펀더멘털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해 주신 세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지표라고 하는 거는 뭐 기술적인 게 이제 항상 시장의 어텐션을 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되게 뭐 다양한 레이어원들이 트레이드오프를 가지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세이가 뭐 절대적으로 그런 퍼포먼스에서 밀리는 그런 친구들은 아니란 말이죠.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아무래도 생태계 빌딩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서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은 뭐 솔라나나 아니면 뭐 다른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주도 혹은 특정한 킬러 디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좀 트랙션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아직 세이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세이 생태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다양한 또 레이어 1 프로젝트들과 뭐 다양한 좀 어떤 섹터들에 대한 말씀 나누어가지고 말씀 주셔서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게 좀 듣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사님께 현 시점에서 1억 원의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네,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단 1억 원의 현금이 있으면 맛있는 거를 먼저 사 먹을 것 같긴 한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반은 솔라나 생태계에 조금 집중을 할 것 같고 네. 절반은 새로 나오는 뭐 RWA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진취적인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솔라나에 투자하시는 거는 솔라나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솔라나 생태계 전반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고려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포함입니다. 이제 솔라나도 이제 워낙에 기술적으로 집약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솔라나에도 베팅을 할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뭔가 페이먼트나 아니면은 소셜 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우리 솔라나의 그런 피처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웰메이드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 그런 데는 좀 투자를 많이 할 것 같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나와주신 분들과 또 다른 또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긴 영상을 이제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박 작가님을 비롯해서 트위터 스페이스 상에서도 되게 많은 똑똑하신 분들과 얘기하면서 부족함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날이 발전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또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또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할 책임이 필요한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셨다면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기회나 아니면 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저희 포퓰러스에서는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이제 글을 많이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그런 투자 철학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딥다이브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훌륭한 리서처 분들이 쓰신 아티클들을 보시면서 같이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늘 포퓰러스 리서치의 리서치들 보면서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늘 이렇게 뭔가 더 깊이 있는 분석들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늘 자주 보는 리서치 보고서이고, 저희 또 댓글로도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좋은 리포트들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또 다양한 기술적인 얘기들을 너무너무 쉽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새로운 또 시각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포퓰러스 리서치의 정재환 이사님과 함께 이 암호화폐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크라운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